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과 일본 포털업체 야후 재팬이 통합됩니다. 양사의 결합으로 일본 및 아시아 지역에 1억 명 규모의 이용자 기반을 가진 플랫폼이 생기게 됐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일본을 상대로 한 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6%가 줄었습니다. 자, 이런 추세라면 올해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오늘 오전 관계 장관들과 비공식 회의를 열고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이미 노사정 합의로 발의돼 있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8개월째 국회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과 일본 포털업체 야후 재팬이 통합됩니다.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라인, 야후 재팬 운영사인 지홀딩스 간의 경영통합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네이버는 다음 달 중으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조건 등은 본계약을 체결할 때 정해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통합 이후 라인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 지분을 가진 합작회사가 되고 이 합작회사는 지홀딩스를 지배하는 공동 최대 주주가 됩니다. 현재 네이버는 라인 주식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고 소프트뱅크는 지홀딩스의 주식 40%를 갖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향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경영 통합 목적으로 라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는 공개 매수에 나섭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불안 조짐이 있으면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며 이와 함께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과 도시재생 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공급 대응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금 조달 계획서 현장 점검 등으로 편법 증여와 대출, 불법 전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의심 거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일본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일본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는 163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6%가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03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대일 무역 적자가 200억 달러를 밑돌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들어 글로벌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장비 수입 감축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화학 수입액 감소 등의 영향이 크지만 최근 확산된 일본제 불매 운동으로 소비재 수입이 줄어든 것도 상당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매주 월요일은 증권부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증시 이벤트, 증시 전망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증권부의 이소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코스피 살펴보면요. 0.01%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오늘 전 거래일 대비 0.07% 하락한 2060.69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 매도세의 장중 2060선이 무너지면서 2150선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마감을 앞두고 하락폭을 다시 줄여가면서 2160선을 겨우 유지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장중 상승세가 하락세로 반전을 했는데요. 0.23% 상승 출발했다가 마감할 때는 전 거래일 대비 0.12% 상승한 669.3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수세가 기관의 순매도세를 뛰어넘으면서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반년 만에 다시 찾았던 2160선이 무너질 뻔한 또 월요일 증시였는데 일단은 유지가 될지 이번 주 증시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이슈부터 짚어볼까요? 네, 먼저 국내는 내일로 당장 다가온 국회 본회의를 주목해야 합니다. 네. 국회 본회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날 데이터 3법이 통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이 데이터 3법이 통과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관련 업계에 활력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관련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오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소미아 종료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한일 관계 악화 등을 고려할 때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줘서 반등 기대감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의 수급 동향 역시 국내 주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요. 다음 주인 27일 MSCI 지수 조정이 있으면서 한국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상황, MSCI 지수 조정, 그리고 홍콩의 시위 등을 고려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에 나선다면 주가 반등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회의부터 지소미아가 유지될지 이대로 파기가 될지 부분까지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국내 시장에서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해외 이슈들도 살펴볼까요? 네, 일단 우선 오는 20일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연준의 의사록은 향후 금리 정책을 가능케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시장이 반응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지겨울 정도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긴 한데 미중 무역 분쟁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레리 커들로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무역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3대 주가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그동안 국내 증시에도 꾸준하게 악영향을 줬던 요인이기 때문에 미중 간 합의 여부에는 계속 관심을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에는 조금 지겨운 소재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 합의 부분부터 살펴볼 게 굉장히 또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증권업계에서는 코스피 밴드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한국투자증권은 2100에서 2080선, 하나금융투자는 2100에서 2150선, KF투자증권은 2140에서 2190선,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110선에서 2195선으로 각각 전망했습니다. 네, 그래도 2100선은 모두 지킨다라고 하단 밴드를 잡아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있나요? 네, 먼저 앞서 말했던 데이터 3법과 관련한 종목인데요. 나승두 SK증권연구원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활용하는 관련 기술을 가진 곳에서는 파스닷컴이 가장 앞서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고요. 파스닷컴 외에는 휴네시온, 보안 관련 업체인 라운시큐어 등을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 흐름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이번 한 주는 이익 모멘텀이 양호하고 외부 요인에 덜 민감한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하라면서 SK텔레콤, LG, 휴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바텍 등을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증시 전망들 함께 했고요. 증권부의 이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아 자동차의 텔룰라이드와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가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미국 주요 자동차 전문지 카엔드라이버는 동급 5개 차종을 차체와 파워트레인, 주행 성능, 운전의 재미 등 4개 항목별로 가중치를 달리 부여해 평가했는데요. 이 가운데 텔룰라이드가 총점 255점 만점 중 215점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고 팰리세이드는 213점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CX-9이 203점으로 3위에 올랐고 익스플로러와 앵클레이브의 순이었습니다. 카인드라이버는 총평에서 텔룰라이드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담은 차라 호평했고 팰리세이드를 공간 활용성이 뛰어난 SUV라고 평가했습니다. 만일 내 아이가 크레인 밑을 지나 어린이집에 가야 한다면 믿어지십니까?
이 부천의 한 어린이집 이야기인데요. 위험천만한 공사 현장에 어린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이유 있는 부동산에서 이하라 유민호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어린이집과 한 걸음 남짓 떨어진 곳. 이른 아침부터 공사가 한창입니다. 철근을 조립하고 목재를 덧대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경기도시공사가 태권도장이던 건물을 사들여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현장입니다. 하지만 공사용 가림막조차 없이 플라스틱 바리케이드만 늘어서 있습니다. 큼직하게 새겨진 안전제일이 무색할 정도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공사장과 맞붙은 어린이집엔 아이들 80여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등원이 한창의 어린이집 앞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로 옆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공사 자재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은 안전사고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어린이집 앞에 이제 위험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말을 좀 더 잘 듣고 좀 외부 나가는 활동할 때는 꼭 선생님 옆에 붙어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교사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 한 번은 크레인이 와가지고 건물 철근을 내려놓는데 기사님이 아이들 보고 그 크레인 밑으로 지나가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시공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덤프트럭과 크레인 등을 도로에 세우기도 하고 기준치가 넘는 소음을 발생시켜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화도 잘 들리지 않을 만큼 소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안전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공사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재학생이 600명가량인 이 초등학교 일부 학생들도 등하굣길에 이 공사장 앞을 지납니다. 네, 위험한 생각도 들고 네, 신경이 좀 많이 쓰여요. 네, 여기 앞에 다가가니까 막 이쪽으로 가져가면서 그랬어요. 시공을 맡은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공사발주처 경기도시공사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하이스가 다 둘러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 허가를 내준 부천시청은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합니다. 전공인가라 그게 대공사도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에서 하신 거는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거죠. 현장을 살펴본 전문가는 허술한 안전관리에 사고 위험이 상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어린이집도 있고 학교도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1.8m가 아니라 3m 높이의 그 가설 울타리를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존치 기간은 착공 전과 공사가 완료된 후까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판단돼서 시공자는 물론 그다음에 이것 허가 내준 관할구청 그리고 이곳의 건물 주인인 도시공사의 책임도 각각 있다고 봐서. 대개 공사장은 이렇게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장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유 있는 부동산입니다. 정부가 기업 가치 1조 원에 달하는 유니콘 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차세대 유니콘을 꿈꾸는 스타트업과 벤처 투자 업계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기업 설명회를 열고 투자 상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유니콘 기업 육성의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엑스레이로 촬영한 어린이의 손. AI가 이 손뼈를 분석해 성장과 발육에 대한 의사의 진단을 돕습니다. 치매 위험도 판독도 가능합니다. 이는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뷰노의 제품입니다. 하는데 AI와 의료 데이터를 지금 믹스를 해서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하거나 판독하실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새로운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서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선도가 될 수 있도록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뷰노 등 차세대 유니콘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은 코리아 벤처 투자 서밋 2019 현장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들과 벤처 투자 업계가 모여 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 상담이 한창입니다. 오늘 행사는 제2벤처붐이 왔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제공해서 서로 만나고 연결하고 그리고 결과를 추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21세기는 국가 경쟁력이 그 나라가 과연 몇 개의 유니콘 기업을 갖고 있고 몇 개의 글로벌 기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유니콘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유니콘 도약 서포터즈 발대식도 열렸습니다. 서포터즈는 스케일업 투자가 가능한 운용자산 기준 상위 24개 VC가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레이드, 뷰노 등 VC가 추천한 예비 유니콘 기업 5곳의 기업 설명회와 함께 M&A 상담회도 열렸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집에서 각종 경제 활동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홈코노미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외출을 줄이고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이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졌는데요. 나만의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과 즐거운 여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홈족들이 새로운 경제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집에서 먹고 즐기고 관리받는 홈코노미 관련 업종의 일평균 카드 결제 건수가 2018년 1분기 대비 올해 2분기에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홈코노미 관련 업종의 카드 결제 데이터 4,492만 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홈코노미란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소비는 주로 밖이 아닌 집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업종은 음식 배달앱이었습니다. 음식 배달앱은 같은 기간 카드 결제 건수가 2.14배 증가했습니다. 자녀나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출장 청소 등 집안관리 업종의 결제 건수도 2배 넘게 늘었고 영상과 음악 등 홈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 결제 건수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홈코노미의 성장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KB국민카드가 고객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유 시간이 생기면 집에서 보낸다는 응답이 외부에서 보낸다는 응답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특히 집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여유로움과 휴식을 떠올리는 경우가 전체의 80%에 육박했고 반면 가사와 관련된 노동을 연상하는 응답자는 11%에 그쳤습니다. 집은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가사 등 노동은 비용을 내서라도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는 겁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집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홈코노미 관련 산업도 지속적인 성장세로 이어가고 또 점차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KB국민카드는 이번 홈코노미 관련 업종 분석과 관련해 새롭게 성장 중인 일상용품 배송과 집안, 차량 관리 등 업종에 대한 분석 결과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치킨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네시스 BBQ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전문 교육기관인데요. 오는 2025년 세계 5만 점포 달성을 목표로 한 BBQ 그룹은 이 치킨 대학을 테마파크 꼬꼬랜드로 변신시킬 계획입니다. 문다희 기자가 치킨 대학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설봉산 자락에 위치한 치킨 대학. 제너시스 BBQ 그룹이 맥도날드 햄버거 대학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세계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연수 시설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곧 교육 사업이다라는 윤홍근 회장의 경영 철학으로 만들어진 치킨 대학은 R&D 센터인 세계식문화과학기술원을 통해 제품 개발과 더불어 BBQ 가맹 점주를 육성합니다. 저는 지금 치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과정이 점주가 받는 교육 중 일부입니다. 이처럼 실제 예비 점주들은 2주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조기에 사업을 정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 사업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판매하는 외식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품을 잘 만드실 수 있게 매뉴얼 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외식 사업은 음식과 그다음에 또 서비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서비스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점주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제가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여기 입소를 하게 되었는데 막상 와서 받아보니 이 사업에 대해서 오기 전과 다르게 너무 잘 알게 되었고 자신감 그리고 전문성도 배우게 되었고요. 치킨 대학은 교육 사업을 넘어 사회공헌 활동의 장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합니다. 사회공헌 활동 중에 일환으로
저희 패밀리 사장님들께서 직접 만들어주시는 그런 제품들을 일주일이면 한 3번 정도를 저희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재활원에 기부를 해드리고 있어요. 치킨대학은 해외 진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BBQ 그룹의 글로벌 경영 전초 기지로 그 역할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BBQ는 오는 2025년까지 세계 197개국 5만 개의 가맹점을 운영한다는 목표인데 이를 위해 치킨대학을 치킨 관련 복합 테마파크 꼬꼬랜드로 조성해 대한민국 외식 산업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올가을은 작년에 비해서 기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고 체감 기온도 자연스럽게 더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류 매장들은 요즘에 더 많은 고민에 빠진다고 합니다. 어떤 옷을 준비해야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맘때 기온에 따라 입는 옷들을 소개해드리고요. 또 기온에 따른 의류 마케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기온대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늦가을에는 이제 일교차도 크고요. 그렇죠. 또 건조하죠. 그래서 이제 옷 입기가 가장 고민되는 시기인데요. 레이어드 룩이 가장 사랑받는 때입니다. 예. 이맘때는 뭐 겉옷이 없으면 아침 저녁으로 좀 춥거든요. 그러니까 도톰한 옷 그리고 그다음에 겉옷을 꼭 챙겨주시는 것이 좋고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이맘때 평균 기온이 11도에서 한 9도 정도 여기서 사이거든요. 예. 이맘때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옷이 트렌치 코트라든가 야상, 점퍼, 또 스타킹 등이라고 해요. 이보다 좀 기온이 내려가면서 한 5도에서 8도 평균 기온입니다. 이럴 경우는 울 코트라든가 히트텍, 가죽옷, 기모옷 등이 팔린다고 해요. 영상 4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패딩이나 두꺼운 코팅, 또 누비옷, 목도리 등이 많이 팔리는데요. 이 정도 기온으로 내려가면요, 따뜻한 보온이 잘 되는 두꺼운 옷들, 또 목도리, 장갑, 모자 이런 걸로 꽁꽁 무장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기온대별로 입는 옷들 쭉 살펴주셨는데 그런데 요즘은 젊은 세대에서 추워지면서 애슬레저 패션? 이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가을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떨어지면 인기가 높아지는 의류가 애슬레저라고 해요. 예. 애슬레저란 운동이라는 뜻의 애슬레틱, 또 여가를 뜻한 레저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기에 적합하면서도 일상복으로 입기에도 아주 편안한 그런 옷차림을 말하는데요. 예. 올해 10월 말에 L백화점에서 통계를 낸 것을 보니까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이 회사의 애슬레저 상품군 매출이 평균 10% 신장원가 대비해서 날씨가 추웠던 9월에는 20%, 10월에는 23일까지 25%가량 신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올해 초였던 1월부터 3월까지는 30% 가까운 신장률을 보였었다고 하죠. 예, 들어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그러면 애슬레저 의류가 인기를 이렇게 끄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기온이 낮아지면 몸이 좀 위축되고 근육이 수축하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날씨에 비해 좀 부상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따라서 체온을 갖다가 유지해 줄 수 있는 기능성 소재로 구성된 제품의 운동복을 갖추고 운동하려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이유로 애슬레저 상품군을 찾는 수요도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계절에 따라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애슬레저 상품의 종류도 달라진다고 해요. L백화점의 경우 올해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레깅스 매출은 8월에 비해서 30%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따뜻함을 잘 느낄 수 있는 캐시미어 레깅스와 에어커튼 기모 레깅스 등의 판매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난해 매출을 보면 가을, 겨울 시즌에는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롱 슬리브와 또 입으면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레그 워머의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초겨울로 접어들면 기온이 더 떨어지잖아요. 이러면은 결국에는 따뜻한 패딩이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제가 2017년 겨울에 정말 매우 춥다고 예측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와 협업했던 의류회사가 롱패딩을 많이 만들어 대박을 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올해 같은 경우 롱패딩은 지고 짧은 패딩이라고 하죠. 숏 패딩이 뜬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의 경우 날씨보다는 시대의 흐름, 즉 디자인과 트렌드의 변화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예전에 롱패딩이 주로 사용했던 블랙이나 화이트, 레드의 원색 컬러는 이젠 사라진다고 하고요. 반면 올해 출시되는 숏패딩의 경우 메탈이라든가 유광 등 화려한 컬러와 함께 비닐 소재 등 다양한 컬러와 소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인기를 끌었던 퍼퍼 스타일의 제품들이 인기를 또다시 끌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퍼퍼 스타일은 부풀어 올라 보이는 스타일로 뛰어난 보온성과 착용감으로 예전에 저도 정말 즐겨 입었었던 옷입니다. 디자이너들은 퍼퍼 스타일의 쇼트 패딩 제품에 하의는 레깅스나 데님을 코디하면 짱이다 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패딩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가성비 좋은 패딩 하나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예. 이제 기온이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반기성 센터장님께 많은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기온에 따른 의류 마케팅 들어봤고요.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중부와 충청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고 또 곳에 따라 밤사이 눈 소식도 있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레 낮아진 기온에 건강 잃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